여러분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정말 일상으로 모두들 돌아오셨을 텐데요. 그동안에도 정치권은 많이 움직였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이시죠. 고 박영옥 여사의 빈소에 여야 정치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김종필 전 총리의 아주 독특한 위상 때문에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몰려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 새누리당의 과거 정당인 또 공화당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바로 그런 이유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이 빈소에 모여서 이른바 조문 정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조문 정치,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의 정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 여러분들께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랜 정치적 경륜과 또 날카로움으로 여러분에게 정치권을 아주 시원하게 분석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박찬중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죠?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 고 박영옥 여사의 빈소, 여기를 많은 정치인들이 찾았는데 먼저 이 김종필 전 총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남겼는지 직접 말씀 들으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겠다. 잘못한다, 잘한다고 비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일체 입에 담지 말라. 가끔 자제가 뵙고 외롭지 않게 좀 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성격 좋은 거 반씩 다 차지해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예,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오후에 빈소를 찾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10분간은 정말 이 내실에 들어가서 아마 단둘이 사촌 형부 되시죠? 김종필 전 총리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은 얘기가 많이 돼서 좀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김종필 전 총리의 그 독특한 경력과 예. 그 인격 때문에 예.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데 대해서 주목을 받고 그 80년 기준으로 여야를 다 넘나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심한 폄훼를 당한 일이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분이시죠. 예. 거기다 충청권 출신이고, 예. 그리고 반드시 대통령을 한번 할 수 있었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 때문에 결국 못했다. 삼성 개헌만 안 했더라도 또 유신만 안 했더라도 김종필 대통령 시대는 한 번 있었다. 이렇게 해서 충청도는 물론이고 많은 이들에게 그런 점에 있어서 아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사모님 돌아가신 때 저렇게 많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의 평소 살아온 인격이 저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물론 그 자리에서 오고 간 말이 뭐 정치에 영향을 주고 뭐 그런 건 아니지요. 하지만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건 그런 대로 이제 알아들으면 되고, 딱 부러지게는 이제 이완구 총리에게 빈소 이전에 그 상사 이전에 그 총리 되고 나서 찾아갔을 때 한 말, 그게 아주 대표적이지요. 예를 들면은요? 그 대통령이 여성으로서 세심하니 총리로서 이를테면 쓴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뭐 진언을 했더라도 나가서 내가 이런 걸 진언했다. 이를테면 그 뽐내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김종필 총재 그 말을 투 트랙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 말을 곱씹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성 대통령으로서 세심하다. 그러니 이 휘하에 있는 사람들도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은 여성 대통령으로서 세심하게만 하면 안 된다. 세심하되 대범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최고 지도자로서 훌륭한 기록을 남기고 역사에 남는 사람들은 일단 세심해야 돼요. 세심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할 수 있습니까? 상황 판단은 다 세심하게 해야지요. 예. 그 다음에 세심하게 한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결단을 내릴 때 예. 소심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아. 미적거리고 우물쭈물하고 예. 이거 해서 내가 어떤 위해가 올 것인가 소심하면 안 된다. 세심하게 따져서 자기 나름 결론이 나면 대범하게 일도양단해야 된다 이거죠. 그 나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이번 이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세심할 뿐 아니라 소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JP가 말하는 그 말을 곱씹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완구 총리에게 쓴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은 사실 쓴소리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역정이 우리나라처럼 올육, 군정, 민정, 유신, 오공, 강권, 통지, 민주화 시대 이걸 거치며 살아오면서 이 시대 흐름에 영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와야 이런 시대 비로소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축적이 되는데 예. 나 이거 안 됐지만은 이완구 총리 좀 아는 사람인데 그거 대입해 보면 유신 때 사무관 돼 가지고 50 때 이 삼청 교육의 실무 책임 맡아 훈장도 받았고 그 뒤로도 늘 좀 그 시간 표지면 양재에만 썼어요.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이 쓴소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람 중에는 쓴소리 할 수 있는 적격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느 계기에 총리나 장관에 근접하기 어렵습니다. 본인들도 그렇죠. 원하지 않고. 예. 그다음에 최고 쓴소리 지도자들이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최고 지도자들 용케 알아요. 예. 저 사람은 쓴소리 할 사람이다 아니다 이런 거. 그 신율 교수는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면 어느 쪽이? 내가 저요? 보기에 쓴소리 그룹이야. 예, 저는 쓴소리 뭐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죠. 총리 장관 자리는 달아난다고. 아니 그거 뭐 쓴소리 못해도 저하고는 뭐 그러니까 이 자꾸 내가 그러니까 또 두 번 했네. 그러니까 말씀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세종대왕이 성군 아닙니까? 예. 소통도 잘했고 황희정성처럼 문제 있는 사람도 이렇게 포용 다 했고 그런데도 이 아주 지독한 쓴소리를 한 건 못 참았어요. 예를 들면 최만리, 집현전 학사였던 최만리가 한글 창제 반포에 대해서 격렬하게 상소했거든. 전하 이것은 정말 역사를 되돌이키는 거라고. 한 분은 써야 된다. 그렇죠. 그 항거했죠. 그러니까 세종 임금도 그 성군도 이걸 참지 못해 귀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쓴소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어려운 것이고 또 그걸 받아들이기도 지도자가 힘들고. 참아내기도 어려운 것이니까 이런 걸 김종필 전 총리가 하신 거 아니겠느냐. 아실 거 아니에요? 김종필 전 총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하셨을 때 잘 알죠. 함께 잘 알죠. 그분의 화법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알죠. 그렇죠. 제가 앞에 모두 얘기했지 아,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신 안 하고 이중적. 예. 삼성 개헌 안 하고 유신 안 했으면 예. 대통령 한번 했을 양반이다. 아, 근데 지금 김종필 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얘기를 했고요. 근데 2주년을 맞아가지고 국정운영대에서 전문가들이 내린 점수는 54.8점입니다. 이게 A, B, C, D로 하면 이게 상당히 점수가 안 좋은 점수인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김종필 총리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평가가 견해 차이가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김종필 전 총리가 상을 당해가지고 빈소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한테 예. 박근혜 대통령 이런 게 잘못한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아니 속으로 신율 다 가서 같으면 입장을 바꿔 그렇게 할 수 아이,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못하죠. 나 같아도 그거 절대 네. 못해. 그건 덕담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이라고 김종필 전 보지 총리 않고. 의견하고 대비하는 것은 좀 전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그 이제 3주년 시작되지요, 확실히. 그렇죠. 총체적으로는 이번 설 민심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잘한 것도 있죠. 외교, 안보, 국방, 뭐 경제, 사회, 인사 이렇게 다 들어가 전부 잘못한 건 아니죠. 30%대 지지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작은 어느 정도 잘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일관성 같은 게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크게 봐서 두 가지 점. 경제가 공약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복지도 이 약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 다음에
답답하다. 답답하다는 건 정치가 답답하다. 이건 여야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그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다 이거죠. 대통령 하는 일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불소통과 인사 문제 거기에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이게 구조적 문제가 딱 막혀 있으면 이게 풀리기가 힘든 거 아닌가요? 이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누적되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나요? 물론이죠. 예. 저는 가끔 이 밤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가서 내가 택시를 탈지 어떨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강변도로 같은 데를 가보면 차가 오고 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국이 인공위성에 찍어서 밤에 이 야간을 비춰보면 휴전선 이북은 컴컴하게 밝지 않습니까? 그 저는 가끔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저 많은 차가 말이죠. 매일 소비하는 이 석유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러니까 이걸 대통령이 다 경제를 잘해 공급하는 거 아니죠. 그냥 돌아가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러니까 아니, 상관없습니다. 시청자들 죄송한데 이 경제의 물꼬를 대통령이 들어서 확 틀어가지고 금세 대박이 터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정책의 그 우선순위나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그 노력의 흔적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소통인데 나는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IMF 사태 맞은 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떤 대통령이라도 그 사태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많이 비판받는가 하면 그걸 풀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관계간 회의를 해서 그걸 국민에게 예고를 하고 그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자 하는 이 소통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완전히 덤태기를 써버린 경우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런 점, 결국 이 모든 문제 푸는 기본이 소통이라는 것.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김종필 전 총재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에게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다면 반대부가 있을 것이다. 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건 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 후보 되고 예. 밀고 하는데 아무리 레임덕에 빠지더라도 대통령 힘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IMF 사태를 맞아가 완전히 힘 다 빠진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했지만은 그 선거판이 어찌 됐습니까? 유해창 후보가 이 칼질을 했거든. 그때 11월 달에 이 밴쿠버의 G20 회의 가기 전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후보, 유해창 후보를 불렀어요.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유해창 후보가, 이건 내가 역사적 사실이니까 공개를 하는데 언론에도 당시 보도됐어. 그거 가지 마세요 이랬어요. 그거 왜 갑니까? IMF 사태를 맞아가 말하자면 경제를 망쳐가지고 그거 가서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가느냐고. 대통령 대놓고 그래 버렸어요. 참 놀라울 일인데 그게 유해창 후보로서는 그 당시에 내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맞짱 떴다고 하는 그 강직성을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김대중 후보가 역성을 들었어요. 이 후보. 그럴수록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점이 되겠지.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빠졌다 하더라도 회방 놓을 수가 있지. 회방 놓을 수 있잖아요.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김종필 총리의 김무성 대표에 대한 발언은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면 되고 그것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설이 지났는데 설 민심 훈련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민심의 요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대표님이 담배 안 태우시잖아요. 옛날엔 태우셨죠. 근데 담배값이 이제 굉장히 올랐다. 그런데 저가 담배 얘기를 했다가 저가 담배 얘기가 또 없던 얘기로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좀 흔들렸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담배값 인상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피우는 흡연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과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야지요. 하고 설득을 해야지요. 노인 계층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지요. 평균 수명까지 가시려면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비싸기도 하니까 끊으십시오. 당당하게 그럴 수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노인당 다녀보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초 담배 값은 싼 것으로 내보낸다. 그거는 이제 전병헌 최고위원의 그러니까 세정심이잖아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예. 정책의 일관성, 결단력, 과단성 예.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담배값 인상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피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원래 안 피셨어요? 피웠지. 아, 예. 근데 끊었는데 예. 담배가 굉장히 나쁜 건 사실이에요. 예. 저도 뭐 몸에 좋다고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끊고 오래됐기 때문에 옆에 지나가다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연기가 해도 아주 싫어요. 아, 그러시구나. 혐오감이 들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러니까 그래요. 아유, 상관없습니다. 그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제 개각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번에 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추가로 더 장관이 됨으로써 내각의 3분의 1이 새누리당 의원들로 채워졌어요. 일부 언론의 보도입니다. 표현입니다만 친박 내각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동의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개각을 통해서도 박 대통령이 집권당 내부의 통합도 이루지 못했어요. 6명 펴놓고 보니까 예. 전부 친박이야. 예. 그럼 비박이 입이 쑥 나올 수밖에 없지. 입이 쑥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당내의 통합도 못 이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6명 현업 부서의 장관 총리 6명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예. 헌법에 국회의원이 장관 겸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금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위헌은 아니지만은 헌법에 규정되는 상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국회의원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권, 불신임, 결의권 그리고 대정부 질문권이 있거든. 예. 그 국회의원이 반대편에 가서 장관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2가지 신분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권 분립, 국회의 권력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장관들이 내년 1월 14일까지는 4월 13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그러면 그만둬야죠. 장관직을 그만둬야 돼요. 예. 근데 그에 대한 신호가 전혀 없어. 내년 1월 14일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금년 연말부터 공천 문제가 나오니까. 사퇴해야 되고 공천 문제가 나오고 이러면 현재 추세로 봐서는 전부 국회의원에 나갈 태세가 아닌가. 이완구 총리에서부터. 왜 그러니까 이게 한 10달 해먹었으니까 이제 경력 쌓았으니까 국회 또 가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롭게 총리 장관감 6명을 골라가지고 예. 내년 들어가서 인사청문회 해야 되고 거기에 정당끼리의 공천 혼란까지 겹치면 어김없이 과거 인사 이 낙마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예. 박 대통령은 4년째 확실하게 레임덕이 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어찌 해야 되느냐? 이완구 총리라도 눈 딱 감고 나는 국회의원 포기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장관들도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사람 없나? 그 용기 그러니까 의원직에 대한 미련 갖지 말고 이건 난 박 대통령이 나를 총리 장관 시켜준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하고 딱 선언해야 돼요. 그래야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인선 문제 나오니까 비서실장 내일 뭐 발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굉장히 이것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비서실장 문제 이거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은 청문회 절차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하마평에 13명인가 오릅니다. 예. 근데 뭐 깜짝 인사도 가능하다고. 깜짝 인사도 예. 가능하고 그런데 이게 2-3달 지금 끌어버렸거든요. 깜짝 인사에 달나라나 별나라에서 데리고 오면 국민의 박수를 받겠지만 예.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 중에서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안 오르더라도 그런 부류의 사람 중에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왜 그렇게 오래 끕니까? 예. 왜? 단박에 해치워버렸어야지 단박에.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단력과 과단성 예. 이게 이 총리 비서실장 인선에서 못 보여주니까 예. 이게 대통령 리더십 전체에 훼손이 오고 있다는 사실 박 대통령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알겠습니다. 내일 뭐 발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누가 되더라도 이미 예. 그게 리더십의 훼손이 훼손이 돼 있다. 늦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